저희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 하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Q&A처럼 한번 제가 질문을 하고 우리 대선 선생님이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대선 선생님, 국가교육과정이란 무엇입니까? 예, 근데 국가 중심의 근데 이런 공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제 이런 교육과정의 이런 질 관리와 그리고 이 중앙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요. 근데 이런 학교들이나 이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과정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4년부터 1차 교육과정을 시작해서 7차례 이런 교육과정 개편이 단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24년에 걸쳐서 수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5, 2022 이런 교육과정들은 사실은 차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수시 개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국가적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을 큰 틀에서 이렇게 규정한 게 아마 국가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대체 우리나라 몇 번째 교육과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11번째 교육과정이라고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봤는데 약간 이게 눈으로 이렇게 흘낏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후에 4번째 수시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가장 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올해가 2022년이죠? 예. 2022 개정교육과정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내년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고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들었고요. 24년도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우선 적용되고 25년부터는 중1, 고1 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럼 학교별로 올라가면서 예. 이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러면 자,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2 개정교육과정 초중고 공통적으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교육과정은 지식정보 사회였다면 이제는 불확실성한 사회, 거기에서 소양 그리고 역량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도 디지털 소양을 되게 강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지털, 인공지능 활용 소양 교육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전체에서 강화됐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이제 중고등학교는 정보교과를 강화하면 되는데 초등학교는 어떻게 강화가 되죠? 초등학교는 실가라든가 학교 자유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디지털 활용 능력이나 AI 기초교육을 좀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교육에서도 AI 교육 관련된 이제 기본 심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제가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생태 전환교육.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 가능한 이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태계와의 이런 조화로운 발전, 우리 학생들 생태 시민으로서 교육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인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태 전환 교육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소양, 생태 전환 교육, 민주 시민성 교육은 특정 교과나 특정 영역에서만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모든 교과 속에서 흔히 말하면 녹여낸다라고 그러죠. 융합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인식을 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초등학교 수업 많이 달라지는데 좀 핵심적인 거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 중학교에서는 자유 학기제,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선택 이런 과목이 조금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초등학교 때요? 여기서 아까 자율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 6학년에서 최대 68시간까지 이런 자율 시간을 운영할 수가 있고. 아니, 지금 확 와닿지가 않아요. 학년별로 어떻게 구성하시는지 좀 예를 들어주세요. 교육부에서 이제 예시를 든 게 3학년은 지역 연계 생태 환경
혹은 디지털 기본 소양 교육, 그리고 4학년은 지속 가능한 미래, 우리 고장 알기, 5학년은 지역과 시민, 지역 속 문화 탐방, 6학년은 인공지능과 로봇, 역사로 보는 지역 등. 그러면 그 학년별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그리고 또 학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자율성을 갖고 편성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학교의 이런 교육과정 자율성, 혹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 자율시간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이런 교육과정 참여도 좀 잘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수업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자유학년제가 운영이 되다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근데 학습을 일반 교과 수업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유학기제로 축소하는 게 지금 골자를 이루고 있고요. 현행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크게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정책들이 사실은 축소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단계에 사실은 밀도 있는 진로 관련 활동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로 축소를 하고, 그 대신에 3학년 2학기 이럴 땐 진로 연계 학기로 운영을 해서 좀 더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고 진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6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선은 고등학교의 가장 큰 변화는 고교 학점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생들은 192학점을 따야지 졸업이 가능하고, 이런 수업 시간의 적정화, 그래서 17회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학기에 16회로 좀 단축이 되고, 그리고 교과등 필수 이수 학점도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좀 축소가 됩니다. 제가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아까 적정화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이제 수업 이수 기준은 아까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초학력 저하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아까 고교 학점제 이런 필수 과목들이 있고 또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력 저하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맞는 그런 교과나 이런 과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들을 생각했어요. 아까 지역별, 학교별, 교사별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 지역별, 학교별, 선생님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학교 급에 따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학생 수에 따라, 그다음에 뭐 지역의 여건에 따라, 뭐 교사 수에 따라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 학교들 간의 공동 교육 과정이라든가 지원청이나 이런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